안녕하세요. 우영한 척정이가 우영원정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최근에 그 관리급여 발표가 났죠. 충격판 아직 이제 항목에 들어갔다가 빠졌는데 관리급여 목록으로 포함된 도수치료 그리고 충격파 치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성이라는 게 그 자체 위험성보다는 그 처방하는 그 의사의 그런 전문 분야에 따른 위험성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그 통증 시장이라고 하죠. 통증을 다루는 시장 혹은 이제 메인 과가 있는데 부수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개원이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병원을 크게 오픈했을 때도 뭐 주변에 산부인과라든지 내과, 신경과에서 물리치료사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물리치료 운영하는 걸 이렇게 봤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를 받고 있죠. 뭐 검사 이런 거 특별한 거 없이 이제 불편함 조금 해주고 최근에 그 기사화됐던 게 가정의과 세면인데 비만 치료제를 이런 충격파로 청구하면서 공중파를 타면서 되게 좀 비난을 좀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 권익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급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이제 될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관리급여라는 게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화돼서 정부하고 실손사에서 약간 입지가 좀그 강해지는 건데, 정부 입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치료인지, 그리고 보험치료사도 확실하게 했는지, 예를 들어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재활외과, 신경외과, 여기만 이제 도수가 가능한데, 충격파랑. 근데 이제 이런 급여화 되게 되면은 그과 외적으로도 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시는 분이 내과 선생님인데 물리치료실을 한 6년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최근에 그 보험사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급 거부. 근데 그 지급 거부가 환자에게 이제 그 들어간 돈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환자가 또 이제 컴플레인하고 그게 좀 이슈 돼가지고 되게 난해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본인은 운영을 오래 했다 하지만 지금 보험사 측에서는 이 비전문 그 분야에서 요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화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부인과, 내과, 뭐 신경과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머리, 목허리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통증을 다루는 이제 뭐 재활학과 요 정도에서 보통 도수치료를 처방하는데 이 보험사는 이과 그 진료법 넘어가지고 할 경우 약간 해당 과의 그 전문 범위가 아니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과잉 진료, 이 근골격계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반복되는 흔히 말해 주물럭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냥 환자 오면 그냥 마사지 샵처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런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뭐 피로 회복 정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이제 거부될 수 있죠. 그래서 소명 자료, 특히나 그 기본 사진을 찍어도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게 어떤 병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진단해서 치료하고 아니 부족하면 이제 초음파, CT를 찍어서 이제 진단하는데 이런 그 작성한 기록 자체가 전문적인 의학적인 거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소아과라든지 내과, 뭐 신경과적인 그 전문 지식으로 들어가면은 해당 과에 이제 컨설팅을 보내거나 전화를 보내지 제가 거기에 대해 치료하진 않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뭐 실질적으로 관리급여 되게 되면 이게 당신이 해당 과가 아닌데 실제로 도수를 한 게 적합하냐 이런 식으로 그 심사평가연구원에서 질의하게 되면 이에 대한 답변 자체가 부적합하거나 좀 불충분할 수 있죠. 치료비 지급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환자도 좀 불행해지고 의사도 되게 좀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한계 일단은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마사지처럼 이렇게 그 하는 거가 아니라 뭐 주물럭이라 표현하는데 뭐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게 과연 이제 도수나 이런 관절 같은 예를 들어 유착성 관절 난염을 진단해가지고 이에 대한 그 적절한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충격파를 통해서 이제 석회를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판단 자체가 안 되고 치료한다면은 효과를 뭐 제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본 원인, 왜 아픈지, 다리 저린 게 허리 디스크인지 근육 문제인지 신경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분명하다면은 이게 물리치료 자체도
어찌 보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뭐 내과 산부인과를 뭐 얘기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과 뭐 일반인 모두 마찬가지인데 해당 과를 보시는 그 전공하지 않은 과에서 이걸 처방한다면은 특수 장비가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정확한 진단 없이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그거로 효과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상 경험 부족으로 특히나 최근에 뭐 골절돼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도수 받고 늑골골 그러니까 이 옆구리 아프고 이런 것들이 골절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뭐 처방 자체가 뭐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이 제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되게 그 잘 하시지만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보셔도 이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오더만 냈다가 물리치료사가 컨트롤하지 않고 더 악화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디스크가 더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금기증, 특히나 이제 경추나 이런 것들이 그 척수병증 있는 그 후종인대골화증 같은 경우는 무리한 도수나 뭐 견인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 자체가 파악이 안 돼 있고 무조건 물리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분이 더 악화될 수 있게 됩니다. 걸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 효율이 당연히 저하되죠. 저도 뭐 피부과 뭐 그 치료 전배를 가거나 뭐 시술 받으러 갈 때 제가 이 전문 분야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이게 물리치료사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그게 좀 만연하게 그리고 뭐 컨설팅 업체도 좀 있습니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은 그냥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운영할 테니까 그래서 치료사들이 한 5명씩 있고 이런 뭐 공장처럼 마사지 샵처럼 운영되는 데인데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 재활외과, 신경외과가 아니고요. 신경과는 흔히 말해서 이제 뇌 질환이면 그리고 말초신경 보는 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척추신경과 관절 쪽에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과죠. 그래서 정형외과와 재활외과, 신경외과 등의 이제 근골격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과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진단도 정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수나 이런 거 받아도 보험 심사, 그리고 보험 심사라는 게 심평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평원 플러스 그리고 사적 보험 실손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전문과, 뭐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뭐 요런 과들에서 뭐 일반과에서도 이 처방을 받게 된다면은 그 진단의 정확도가 낮고 단순히 이제 그 약간 대증치료 계통하기 때문에 환자도 이제 뭐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보험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의사도 이제 뭐 심사평가연구원이라든지 보험사에서 각종 서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원래는 이제 도수나 체중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뭐 그냥 전문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도수가 뭐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도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치료, 예를 들어 뭐 골뼈가 부러졌는데 도수를 받다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안전 관련이 필요한데 도수를 받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진단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방이 달라지는데 무분별하게 전문성이 없는 파트에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더불어 이제 요새는 보험사들이 좀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도 빨리 나으려면은 정답입니다. 정형외과, 재활외과, 신경외과 가셔가지고 목걸이에 대한 진료를 받고 관절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재활외과 오시면은 정확한 진단 이후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진료 과목 정형외과가 아니고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외과 전문의 쪽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